3호선 버터플라이의 스모크 핫 커피 리필. 네, 안녕하세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6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항상 아침 시간에 인사드렸었는데 또 저녁으로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저녁에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첫인사를 뭘로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게 돼요. 물론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도 이 첫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2달쯤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밤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커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나요? 특히 밤 시간에 카페인 때문에 커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는 그렇게 커피를 즐겨서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 유독 밖에 나오면 커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차 같은 것들 전문점도 많이 없고 일반적인 카페에서 차 마시면 왠지 그냥 티백 줄 것 같고 너무 진짜 무슨 장 보는 그런 주부의 심정 같나요? 그래서 이제 커피 기계로 내린 커피 먹으면 좋겠다. 집에서는 못 해 먹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왔을 때 뭐 미팅할 때 업무 관련해서 그럴 때 커피를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 커피 한잔 하셨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침에 커피다 보니까 잠을 깨워주는 그런 느낌. 그 커피의 카페인이 우리를 좀 더 기분 좋게 좀 깨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심야에도 얘기하는 커피는 우리를 또 가라앉히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카페인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저희 뭐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하는 그 스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팍 내리는 건 머신을 쓰는 방법도 있고, 모카포트를 이용하는 주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 프렌치 프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재밌게 마셨던 건 그 발리니즈 커피였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발리 그쪽에서 커피가 많이 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커피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 뜨거운 물 부어서 휘휘 저은 다음에 그 커피가루 가라앉으면 위에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방법인데 저는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자잘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급하게 우리가 뭐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가루를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또 떠올려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커피 되게 애호가인 것 같지만 막상 저 커피를 잘 마시진 않아요. 집에서는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저도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룬답니다. 오늘은 저희 코너 시의 발견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왠지 커피 얘기가 떠오르는 건 오늘도 시 낭독을 하기 때문인 걸까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시, 여러분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밤이라서 분위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낮에 했으면 이제 뭐 나중에 조합원 새로 가입하신 분들 소개도 하고요, 말하면서 되게 활기차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감성을 더 자극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만 드네요. 저희 게시판 보편단넷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팟빵 어플에 있는, 그리고 팟빵 홈페이지에 있는 청취자 게시판 두 군데 통해서 사연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밤 시간대다 보니까 실시간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감성 모아놨다가 저희 보편넷 게시판에다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번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주일간 저희 보편넷 가입하셔가지고 저희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경품 브로콜리 너마저의 70열대야 공연 티켓 10장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선물을 드리냐면 저희 게시판들에다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추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PD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결과와 그런 거에 대해서는 PD님께 클레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삐지신 것 같아. 지금 저는 단지 이제 권한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로 이제 막, 덕원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뭐, PD님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부를 하시면서 좀 이제, 나 아부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좋은 말 하면서 너 이제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저희는 두 곡 듣고 와서 이제 시의 발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이의 23번째 생일, 그리고 여명의 Try to Remember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토이의 23번째 생일, 또 김현우 씨가 보컬을 맡았죠. 이 노래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데 저는 유독 토이 노래 중에서, 초기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다시 널 찾겠어. 참 감미로운 노래 앞에 두고 다시 널 찾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너무 짓궂은 것 같은데, 정말 그 젊은 날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그 강한 의지가 떠오르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들었던 여명의 Try to Remember 두 곡. 저는 이 곡을 원곡 누가 부른지 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원곡이 따로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떤 만화에서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그 타임시커즈라는, 이게 97년 나온 만화인데, 그 SF 만화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로맨스가 있는 SF 만화였어요. 이태행 씨라는 작가가 또 쓰신 작품인데, 그거 너무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Try to Remember가 담긴 테이프.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카세트 테이프로 이 노래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궁금했는데 제일 처음 들었던 게 바로 여명의 Try to Remember 였어요. 그래서 마침 또 배경도 홍콩 이쪽 있었기 때문에 만화가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코너 시작해볼게요. 시의 발견. 여러분께서 감명 깊게 읽었던 시들, 혹은 재미있게 읽었던 시들, 그리고 DJ 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반대로 청취자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그렇습니다. 시의 발견, 줄여서 시발. 오늘 첫 방송입니다. 와, 너무 설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정말 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리퀘스트 해주셨던 바로 그 코너입니다. 오늘 또 시의 발견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자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께서 뭐 시도 추천하실 수 있겠지만, 윤DJ, DJ 덕, 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한다면 또 제가 저의 또 문장력을 이용해서 또 시를 써서 여러분께 또 바치겠습니다. 진상, 조공. 저희 PD님이 진상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웃음을 참지 못하세요. 백그라운드 뮤직 준비되죠? 특히 또 제가 만든 시에는 특별한 백그라운드 뮤직 좀 부탁드려요. 글쎄요, 좀 감동적이면서도 코믹하고 또 박진감이 넘치면서도 긴장감이 있는,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우리가 모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BGM. 그러면은 시를 지으시면서 그런 BGM까지 같이 만들어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여기 작사란 작곡이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참 BG님께는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에 안 되네요. 이게 특히 시는 노래 가사랑 달라서 이게 또 제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BGM을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디스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PD님의 그 선곡 센스, BGM 센스를 믿기 때문에 좀 의지하고 싶어요. BGM 주시면 저 BGM에 맞춰서도 또 선곡이래, 그 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이 프로를 통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또 저희 작사 실력이 또 한 단계 증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매주 한 번씩 시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요. 근데 제 시를 먼저 읽으면 또 분위기 깨니까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시를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시의 발견. 처음으로 시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주신 분이 바로 이 날고 싶은 토끼님입니다. 이분이 게시판 생기길 기다렸어요. 제가 제안한 코너나 마찬가지니까. 4월 30일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덕원님의 목소리로 낭송해달라고 했었죠. 덕원님의 달콤한 목소리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덕원님이 너무 쑥스러워하시면서 사연만 읽어주고 머뭇머뭇하다가 끝내 시는 낭송해주지 않으셨지요. 그날 너무 아쉬웠어요. 그날의 박 PD님도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니 끝내 코너가 생기네요. 아쉬워하셨어요 그때? 네. 이런 기쁜 날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꼭 낭송해 주실 거죠? 꼭이요? 라고 하시면서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희성.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 그런 걸 또 묘사를 해가지고 두 사람의 만남을 묘사한 게 아주 일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논술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좋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시실과 날실 서로 실일 뿐인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나는 것만으로 이렇게 비단을 만들고 천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만남도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전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라디오도 저희 방송도 어떻게 보면 청취하시는 분들, 우리 보편님들과 또 저희 방송 제작진들이 또 만나는 거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근데 과연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거 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항상 되돌아보게 되는데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인연들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연수님께서 올려주신 봄밤이라는 시네요. 아직 덜 여름인 거 맞죠? 시를 읽는 그리고 읽히는 그리고 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서 설레요. 제가 시 참 좋아하는데요. 봄마다 마음을 흔드는 이 시 나누고 싶은 마음에 써봐요. 이 좋아하시는데 드시면 안 됩니다. 시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는 봄의 끝자락에서 이 또 봄인데 거기다 밤이라뇨. 무지무지 사랑스럽다라고. 그쵸. 봄밤도 정치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봄밤이라는 느낌보다는 여름밤이 빨리 온다던가 아직도 겨울밤이다 이런 느낌 드니까 봄밤의 정취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6월이니까 여름인걸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게 또 우리 마음속에 봄밤이 아직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또 남겨봅니다. 봄밤 심재휘. 날이 저물자 라일락 꽃나무가 내게로 왔다. 길의 바깥쪽으로 기운 것은 추억이었는데 몸이 아팠다.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아도 사람들로 어두워진 길에서 꽃나무는 여전히 보이지가 않았다. 밤은 오직 깊어만 갔다. 봄날의 여러 저녁 무렵 나는 늘 외로웠으나 스쳐가는 그 고독을 기억하지 못하고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의 밤으로 걸어 들어가고는 하였다. 내일은 아름다워서 더욱 위험하였다.
방법이 없었다. 라일락 꽃 향기가 밤에 더 짙어지는 이유를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다. 나는 줄곧 한 방향으로 걸으면서 내가 만난 꽃들을 노래했다. 절망의 뿌리와 분노의 가지, 두려움에 떠는 잎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했다. 생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뒤로 날릴 때 꽃은 어김없이 바람에 지고 라일락 잎을 씹으며 배우던 사랑도 낡아갔다. 오랫동안 봄밤은 창백했으나 오늘 밤 나는 여기 있다. 가까운 어디인가에. 그 나무가 있고 나의 추억은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는다. 네, 봄밤. 시가 정말 왠지 지나간 일들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라일락 잎을 씹으면서 배우던 사랑도 날 것 같다 하니까 참 왠지 기다리면서 라일락 꽃 아래서 기다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이 시에 대해서 평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여름밤에 대해서 노래도 몇 개 썼고요. 심지어 여러분 초대하기로 한 공연도 이른 열대야 또 여름밤을 나타낸 노래인데 봄밤도 참 정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름밤은 왜 그 땀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밤인데도 좀 그런 느낌이 왠지 긴장, 설렘 그럴 때 땀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또 일맥상통해서 또 그런 느낌이 좋았는데 이 시를 보니까 봄밤의 그 한 가지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왠지 모를 서늘함. 겨울은 지났으니까 춥진 않은데 서늘함. 밤에는 서늘하잖아요. 낮에는 참 봄이 아름답고 꽃도 피고 햇살도 쨍쨍하지만 밤에는 그 아름다운 꽃들 다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쌀쌀하고 그런 느낌. 좀 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추억들, 기억들의 쌀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발상들을 저도 가사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새롭게 또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을 또 가사로 쓰면 대박이 나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감사 인사 드려야 되나? 아무튼 정말 좋은 시인 것 같아요. 봄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가 시의 발견에 어울리는 노래 선곡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승환의 눈물로 시를 써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눈물로 시를 써도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인데 참 예전 노래는 이게 뭐랄까 뭐 가사나 내용과는 또 별개로 그 어떤 소리의 느낌만으로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또 제목에 시가 있어서 너무 기계적으로 신청한 건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도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요. 또 시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 생각이 들어요. 시를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근데 정말 좋은 시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뭐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행복한 고민. 근데 뭐 언제까지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막 찾아보고 PD님이 찾아보고 PD님이 저보고 분명히 그러시겠죠. 덕원님 빨리 시 좀 찾아봐요. 말투 똑같아요. 박영규. 여자 박영규. 감성 돋는 이 또 시발 시간에 또 이거. 참 우리 근데 감성도 좋지만 중간중간 너털 웃음으로 또 더해주시는 또 PD님. 정말 박영규 같아요. 이번엔 나지스님께서 신청해주신 시입니다. 시만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다른 어떤 코멘트 없이 시만 올려주시는 것도 또 참 와닿네요. 뭔가 빈 여백에 시만 있으니까 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윤성택 탈수 5분간. 세탁기가 아기 맞지 않은 구석으로 가늘게 떨며 부딪혀왔다. 자폐증 환자처럼 벽에 머리를 찢는 것은 내 안 엉킨 것들이 한없이 원심력을 얻기 때문.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편지는 보풀이 되어 온 빨래에 들러붙었을 것이다. 번진 마스카라. 흐느끼는 그녀를 안고 있을 때도 그랬다. 어깨며 등 떨리는 5분간 상처는 그렇게 서로 부대끼며 천천히 가벼워지는 것인지 세탁기는 중심에서 울음을 비워내고서야 멈췄다. 멈출 수가 있었다. 티셔츠 끝에 바지가 난방이 엉켜나왔다. 탁탁탁 풀어내며 언젠가 가졌던 집착도 이 빨래와 같았을까? 건조대에 빨래를 가지런히 걸다가 조금씩 해져가거나 바래가는 게 너이거나 나이거나 세상 5분간이라는 것. 햇살 아래 서서 나는 한참 동안 젖어있는 것들을 생각했다. 오늘 잘 읽어봤습니다. 세탁기, 또 탈수한 시간을 또 우리들의 빗대서 설명을 한 거, 어떤 하나의 시를 지었는데, 이거 정말 발상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세탁기가 탈수하는 게 마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처럼, 혹은 또 울고 또 스스로를 또 이제 정말 짜내는 것 같은, 그러면서 달아가는 우리들. 참. 저는 항상 가사 쓸 때 보면 좀 비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직유법적인 그런 것들, 뭐 세탁기처럼 뭐 탈수할 때 이런 것처럼 안 쓰고 가능하면 그 말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왜냐면 또 가벼운 비유들이 너무 메시지를 가볍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탁기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저한테도 공감 가는 부분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편지가 보풀이 되어서 온 빨래에 들러붙었을 것이다. 이 부분. 제가 주머니에 뭐 넣고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영수증 이런 거야
크게 아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돈 우리 지폐 이런 것들 아니 뭐 지폐도 아쉽죠. 그리고 이제 어떤 중요한 메모나 이런 것들 날라갔을 때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참 세탁기에 그게 있으면 단순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의 찌꺼기들 보풀들이 사방에 달라붙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엉켰던 것들이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도 왜 좀 마음에 참 뭐랄까 그 품고 있던 것들 우울한 마음이 있지만 들키려고 하지 않지만 그게 결국 드러나서 좀 지저분하게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래 같다는 생각 참 근데 어차피 우리 삶도 뭐 길이가 있는 거고요. 정말 빨래처럼 빨래하다 보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점점 해지면서 수명을 다하는데 아름답게 수명을 다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맺혀있던 물기를 빠졌다가 또 다시 물이 배었다가 요즘 패스트 패션이라고 또 옷들 금방 사고 금방 버리잖아요. 이런 거랑은 또 완전 다른 감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네,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듣고 왔습니다. 정말 시가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제목에 시 있는 걸로 잘 고른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요. 좀 처음이니까요. 우리 좀 재밌는 것도 하도록 해요. 네. 그래서 시도 좀 재밌는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이건 숭구리당님께서 신청하신 또 올려주신 시인데요. 단편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상욱 씨가 지은 시군요. 하상욱 시인이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하상욱 단편 시집 축의금 중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공감되는데요. 축의금 얼마 내야 되지? 이런 거. 예전에 그 뭐지? 애정남이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 상담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 부담은 되고 또 받을 때 입장과 줄 때 입장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가 정말 단순하게 두 줄이에요. 두 줄인데 이렇게 정말 잘 담을 수 있는 거는 좀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제목을 항상 끝에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두 줄이지만 이제 제목을 읽으면서 반전의 묘미를 발견하는 게 또 이분 단편 시의 어떤 그런 매력 그리고 기법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참 재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저도 하고 싶은데요. 노래 가사 같은 것도 노래 가사는 항상 제목을 먼저 듣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참 재밌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저도 좀 뭐랄까 이게 승부욕에 불탄다 그럴까요? 참 쓸데없는 승부욕 참 큰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 너무 재밌고요. 여러분도 게시판에서 보시면 그 다른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이 짧은 시의 묘미가 좀 감퇴할까봐 또 하나만 읽어드립니다. 다른 것들 많으니까요. 또 시 하나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또 찾아본다던가 이런 것도 우리 시의 발견에 좋은 기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께서 다른 내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우선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좋은 시를 많이 올려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쓱 한번 훑어보면 좋은 시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또 보편적인 노래 코너답습니다. 저희는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이소라가 부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네, 이소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참 앞에 두 곡 사랑의 시, 눈물로 시를 써도까지는 참 그럴듯했는데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장난스럽나요?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시의 발견, 시발 첫 방송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리액션들 여러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도 보고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 많이 수정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시의 발견 시작한 기념으로 시를 하나 써봤어요. 지금 저희 PD님은 뭐야 이게 라는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DJ의 시 쓰는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대하는 눈빛. 기대. 그렇군요. 기대하는 눈빛이 참 시니컬하신데. 자, 제가 지은 시는요, 보편입니다. 우리 보편적인 노래, 여러분, 저희 청취자 보편님들과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은 시니까요,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삐지 부탁드려요. 보편, 윤덕원. 드디어 개편. 떡이라도 할까? 절편. 우리 라디오는 마치 영화 한 편. 그러나 말이 뚝뚝 끊김으로 단편. 사연을 보낼 곳은 전자우편. 가입을 해야 해서 불편. 이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 댓글창이 터지는 게 느껴져요. 댓글창이 저희 팟빵 그리고 보편넷 서버가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댓글을 지금 안 달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그 댓글이 디도스와 같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할까봐요. 앞으로 정말 너무 부끄럽네요. 피디님 왜 안 말리셨어요? 네. 말리셨어야죠. 왜 좋은데요, 저는? 좋은가요? 저희 피디님 취향이 B급 정서가 좀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저희 피디님 좋아하시는 게 B급 정서, 꽃미남. 제가 오늘 피디님 책상을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 정말 꽃미남 매니아구나. 여러분 뭐 가끔씩 저희 피디님께 애교 섞인 문자, 댓글 남겨주시고, 칭찬과 또 PD님을 향한 특별한 격려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저희 만남 같은 데서, 저희 행사 같은 데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성원 보내주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가장 큰 성원은 꽃미남인 것 같아요. 저희 시발도 다음에 꽃미남 분 모셔가지고 낭독하면 분량이 2배로 길어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시발 어떠셨어요? 시의 발견. 저는 처음에 정말 너무 좋은 시들이 감성 터지게 만들어주는 정말 그런 것들 너무 좋았고요. 또 시가 또 감성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또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시 쓰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리액션을 보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자제를 하든지 아니면 더욱더 요절복통한 저희 작시 실력을 또 선보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오늘 시의 발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마룬5의 This Love 듣고 왔고요. 만약 제가 시의 발견에서 시 쓰는 게 재밌다, 좀 더 썼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어떤 주제로 쓰면 좋을지 시제를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재밌는 거 골라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또 저라고 해서 또 재밌는 것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절복통 재밌는 거 말고 감성 넘치게 또 써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제 많이 부탁드리고요. 좀 참여하신 분들 많고 하면 또 저희가 또 시제를 내서 백일장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나 문학소년소녀였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문학소년소녀인 분들 계시면 또 본인들의 존재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분들 있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펜터즈의 Please Mr. Postman, 그리고 다프트 펑크의
Lose Yourself to Danc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다프트 펑크의 Lose Yourself to Dance 그리고 카펜터즈의 Please Mr. Postman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카펜터즈는 저도 어릴 적에 Yesterday Once More 같은 그 노래들로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밴드를 하면서 어떤 페스티벌에서 외국인 분이 당신들을 막 좋아하는데 마치 카펜터스를 연상시킨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요? 참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 들은 김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봤었어요. 정보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노래가 있구나 그 정도였다면 이번엔 뭐 이게 어떤 그룹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매 그룹이에요. 이게 그 보컬과 드럼 맡고 있는 카렌 카펜터와 또 피아노 맡고 있는 리처드 카펜터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진짜 재밌는 게 카렌 카펜터 씨가 드럼을 치면서 또 보컬도 하더라고요. 보컬로도 정말 최고인데 드럼도 너무 잘 치고 그 인터넷 보면 그 드럼 치는 영상이 있어요. 솔로를 하는 솔리스트로서 하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드럼 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아이처럼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도 드러머인 류지 씨가 보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차이는 나더라고요. 일단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렌 카펜터는 되게 즐겁게 신나게 음악하는 느낌 노래도 잘하고 드럼도 신나게 치는데 저희 드러머 류지는 드럼은 신나게 치는데 노래는 좀 뭐랄까 항상 어색해한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뭐랄까 좀 아기 목소리 같이 좀 목소리 작은 편이라서 또 뭐 절창인 카렌 카펜터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나름의 느낌이 또 있는 또 그런 드러머기도 하죠. 드럼 겸 보컬이기도 하죠. 또 근데 그 카펜터즈 같다라는 건 참 전 칭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카펜터즈에게. 그리고 또 곡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곡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오래 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욕심을 또 자극하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디어 클라우드는 또 최근에 또 활동을 또 활발하게 시작한 모던 락 밴드 또 그 중에서도 좀 감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일랜드의 시규어로스 같은 팀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사운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최근작에서는 또 신디사이저를 많이 사용하는 또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큰 친분은 아니지만 오며 가면서 인사하고 또 그런 사이기도 해요. 저희 최근에 저희 브로콜리에 맞춰 저 밴드 스케줄 보면 저는 공개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지상파 음악 방송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혹은 또 새롭게 생기는 음악 방송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방송들이 주로 지역에 있는 방송국들에서 많이 하게 돼요. 뭐 춘천에 있는 그 춘천 KBS의 올댓뮤직이라든가 광주 MBC에 있는 난장 또 울산의 뒤란 그다음에 또 전주에도 있었는데 콘서트 필이었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프로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 있는 날이면 저희는 좀 주로 지역적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근데 멀기도 멀고 근데 참 재밌는 건 참 멀기도 멀고 가는 거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 공개 방송 현장에서 음악 팬들이 많으신데 그 반응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노래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막 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뵙고 나면 참 기분도 좋고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뭐 말씀 없이 네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하고 이제 뭐 인사하고 그다음에 연주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덕원 씨가 최근에 라디오 DJ 맡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솜씨가 는 것 같아요 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크게 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물론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는 나아지겠지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 왜 본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다들 되게 좋아졌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럼 내가 그렇게 말을 못했나? 근데 그렇게 말 못하긴 했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동원씨 이제 말씀 잘하시잖아요 라고 이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되게 그 이미지가 또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씀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게 하면 느는구나 라는 생각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혼자 있을 때 혹은 뭐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뭐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잣말이라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쉬고 이럴 때는 좀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있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가만히 있고 특별한 거 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심지어 뭐 저 혼자 있거나 제가 있을 때도 말 잘 안 하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또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또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덕원씨 어땠어요? 어땠군요? 뭐 어땠어요? 이런 얘기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 반응 때문에 못 끊겠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있고 말 텐데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야기에서 또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결국 뭐 이 말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덕분에 말하는 게 재밌고 좀 더 하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색한 것들은 뭐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PD님께서 또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야기할 때 덕원씨 몇 가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방송 중에도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뭐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되게 달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모니터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더 말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밤 시간 되니까 예전 아침에 할 때보다 좀 더 어색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이에요. 금방 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정말 많이 했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Everything But The Girl의 다운타운 트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네, Everything But The Girl의 다운타운 트레인 듣고 왔습니다. Everything But The Girl. 팀 이름이 참 재밌는 것 같고요. 팀 이름은 재밌고 제가 읽기는 참 어렵고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저희 PD님이 그 말씀을 나눠보면 어학에 되게 재능이 있으세요. 근데 영어만 못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막 제가 영어 곡 제목이나 팀 이름 얘기할 때 못한다고 막 구박을 워낙 하셔가지고 심지어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도 있어요. 테마가 있는 노래 금요일 할 때 DJ가 발음하기 힘들 것 같은 영어 제목과 영어 팀들을 잔뜩 해서 괴롭혀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으신데 정말 짓궂으시죠? 정말 저 이런 분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감출 수가 없어 그 본인의 성격을.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랑 콜라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또 저희 PD님께서 진행하신 다른 프로그램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에 그 차승은 씨를 또 약간 영입해서 한 번 정도 이제 교정을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의도라고 지금 좀 해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약을 파는지 아까는 분명히 덕원님을 공격할 거라고 이제 그래놓고선 콜라보레이션. 어렵게 왜 영어로 하세요? 그 콜라보레이션 알겠습니다. 융합은 아니죠. 융합은 퓨전. 융합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영어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근데 정말 차승은 아나운서 하시는 그 뉴스 잉글리시 들으면 정말 영어도, 정말 아주 그냥 멋있고요. 영어 발음하시는 것도 멋있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 이야기하는 것도, 한글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노래 잘하세요? 노래 시킬까요? 불러서? 그럴까요? 참, 이런 분들 보면 저의 설 곳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어도 안 돼. 한글도 안 돼. 노래도 안 돼. 저 직업이 가수인데 이거 좀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시발이잖아요. 저는 이제 창작력, 왕성한 창작력으로 그걸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 저희 갈 곳이 정말 적네요. 정말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저희 학창시절에도 되게 많은 유행을 했어요. 이게 훨씬 옛날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그 당시에 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포트레이트라는 밴드가 그 보이그룹이, 보컬 그룹이, 보이그룹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미국의 보컬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당시에 편집 앨범들이 유행했어요. 뭐 맥스, 나우 이런 것들에 수록이었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많이 나오고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비지스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고요. 그 원곡자. 또 비지스는 또 그 뒤에 할리데이 같은 노래, 그 뭐죠? 그 영화 그 안성기 씨랑 박중훈 씨 나온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맞나요? 배경음악 나오면서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죄송합니다. 저 음악적 조예가 좀 얕아서 제가 설명이. 비치스는 그 외에도 이제 해피투게더에 나오는 게 해피투게더 노래도 이제 있어서 이상하게 OST를 통해서 또 사실 되게 옛날 그룹이지만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맞아요. 우리 잘 아는 진우션이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정말 그 90년대 후반에 이 노래가 많이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는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저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들이 팝송 틀어주면서 가사 알려주고 노래 따라 부르면서 이제 가사 내용 같은 거 외우게 하는 또 그런 수업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카세트 테이프로 그 이런 거잖아요. 데크 들고 와서 다 이제 누르고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그 시절 선생님들 어디 계신지 물론 학교에 계시겠죠 그대로. 저는 고등학교를 사립을 나와서 이제 사립이라고 해서 뭐 유형사학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학교가 공립이 아닌 사립을 나와서 선생님들 다 그대로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향을 등지고 또 서울 와 있고 부모님도 이사하시는 바람에 또 많이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창원 경일고등학교, 경일여고. 저 학교는 두 개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저 다닐 때는 창원 경일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경일고등학교 그리고 경일여고 두 군데로 선생님들이 분산되셨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 그립습니다. 보고 싶고요. 뵙고 싶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스승의 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창원에 혹시 창원 경일고에 연관이 있은 그런 분들이 만약 라디오 들으신다면 좀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빛과 소금도 참 멋진 그룹인데요. 활동했던 시기는 조금 됐지만 지금들도 세련된 음악. 저도 이렇게 세련된 음악을 해야 되는데 미스터 박, 미스터 장 이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대화하는 듯한 그것도 멋있고요. 또 전문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뛰어난 연주와 또 그거에 걸맞는 그 자연스러운 보컬 이런 것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래 그런 걸 목표로 밴드를 결성했는데 따로 보컬리스트 없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또 이제 또 이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도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또 재밌는 게 빛과 소음이라는 팀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거 약간 패러디라면 펴질 수 있고 근데 빛과 소음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 앤 노이즈. 빛과 소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잠 찾아볼까? 또 갑작스럽게 선곡하게 됐습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고요. 빛과 소음의 박제가 된 사슴의 마지막 두 마디.
네, 빛과 소음의 박제가 된 사슴의 마지막 두 마디 듣고 왔습니다. 야, 근데 박제가 된 사슴의 마지막 두 마디는 과연 뭐였을까요? 과연 사슴은 어떻게 우는 걸까요? 그 마지막 두 마디 뭐였을까요? 박제된 사슴의. 야, 참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 초식 동물들 중에는 그 울음소리가 딱히 뚜렷하게 없는 동물들 많잖아요. 토끼 울음소리 아시는 분 있으세요? 토끼? 아니면 노루 울음소리? 잘 모르시겠죠? 저 기억나는 건 소 정도. 음메 하는 거. 이분들은 과연 무엇을 들으셨길래 그 두 마디를 또 쓰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좀 재밌습니다. 사실 저 빛과 소음이라는 그룹과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그룹에 몸담으신 분과 어떤 음악 장비 관련해서 잠깐 마주친 적이 있는데 참 이것도 인연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소개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까지 정규 음반이 안 나오고요. 지금 이건 컴필레이션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래서 얼른 정규 음반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동물 박제하는 거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뭐 자본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도 어떤 박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좀 그런 거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제가 이분들과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이 또 떠오르고 그러네요. 아직 정규 음반이 나오지 않아서 이건 컴필레이션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요. 정말 그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 중인 밴드들 중에는 참 노래 괜찮은데 아직 정규 음반이 발표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는 좋은 음악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정규로 발매 안 된 데모 같은 것들도 좀 모아서 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보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정규 음반이 발표가 안 된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참 좋은 팀들이 많은데 제가 밴드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처음이 가장 힘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자신의 곡을 알리고 한 번 알려지면 또 그 팀이 다른 곡을 혹은 다른 음반을 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또 하게 어느 정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큰 도움을 드릴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 딴 거보다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초기의 데모 버전이 가진 그 데모 버전만의 그 에너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그 모닝콜 특집할 때 제가 만들었던 데모를 들려드렸잖아요. 그게 좀 어설프긴 한데 저는 지금 다시 녹음을 해도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그 에너지 좀 어설프지만 그 녹음기의 질감 이런 것들이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것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또 관심 가지고 또 인디밴드 그리고 라이브 클럽 이런 데 관심 가지시면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정말 파릇파릇하고 생생할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라이브 클럽들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제가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벌써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6월 4일 화요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의 발견 코너 처음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떠셨나요? 너무 좀 가벼운 느낌 들진 않았는가? 혹은 그냥 너무 좀 정적인 느낌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더 감성 터지고 웃음 터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 밤 시간이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또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좀 그립기도 하고요. 또 저도 모르게 또 그런 모습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도 이제 심야 방송이고 또 국민TV 라디오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 닫는 방송이니까요. 또 어떤 분위기 좋을지는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많이 또 방송을 하면서 더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텔레비전에 막히문 저번에 틀고 싶었는데 낮 시간에 이 곡이 너무 길어서 좀 너무 길겠지라고 해서 많이 못 틀었던 그 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여러분 또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봬요.